오늘은 증시가 하락 속에서도 상승 위력을 보여준 종목들로 준비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관련주와 미디어 컨텐츠 기업입니다. 싱가포르는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도 방역을 완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도 이런 모델로 갈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N자형 파동을 보이면서 흐름을 좋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출액은 8,000% 성장했고 전지현과 주지훈이 주인공인 지리산 방영이 10월 23일 첫 방송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완벽히 돌파하고 지지해진 모습을 보여준다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성공TV의 김석사입니다. 연휴 동안 증시에는 호재와 악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오늘 그 결과를 보는 날이었는데요. 아쉽게도 증시 흐름이 좋지는 않습니다. 코스피 차트를 보면 8월 초부터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휴 끝나고 반등에 성공해서 오늘 올려주는 게 좋은 타이밍이었는데요. 아쉽게도 추세를 돌려주는데 실패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연휴 동안 중국의 헝다그룹 파산 우려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부채 한도와 예산안 불확실성이 더해져서 증시의 불안감이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FOMC의 완화적 스탠스 덕분에 글로벌 증시가 안심한 모습입니다. 11월 테이퍼링을 예상하고 내년에는 한 번 정도의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중국 인민은행의 대규모 유동성 공급과 더불어 증시의 하락을 멈추게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S&P 500 차트를 보면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현재 61선을 이탈하고 여기서 빠르게 올려줘야 하는데요. 올해 S&P 500이 61선 근처까지 하락한 적은 많았는데 보통 2, 3일 안에 반등했습니다. 이번에도 빠르게 반등해주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하락한다면 안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점 유의하시면서 증시를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앞으로 시장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규제입니다. 미국과 중국 모두 규제에 대한 리스크가 남아 있습니다. 미국은 대기업과 부자들에 대한 세금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중국도 헝다그룹을 비롯한 대기업과 IT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의 스탠스가 완화적이기 때문에 당장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오랜 기간 연휴가 끝난 후 열리는 증시였습니다. 연말까지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위드 코로나, 그리고 정책 수혜주였습니다. 오늘은 위드 코로나 관련주와 미디어 컨텐츠 기업들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대선 후보자의 안 좋은 뉴스 때문인지 부동산 정책주들은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부동산 공급 관련주들은 공통적인 종목 위주로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처럼 대선 후보자들의 악재가 나오면 변동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주식성공TV 구독하시고 잘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종목보다 증시의 흐름부터 알면서 가야 합니다. 연휴 이후 내일까지의 흐름보다는 다음 주가 더 중요합니다. 구독자분들께 매일 새로운 종목들과 증시 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증시가 하락 속에서도 상승 위력을 보여준 종목들로 준비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관련주와 미디어 컨텐츠 기업입니다. 하지만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천천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무작정 접근하는 것보다 기업의 흐름을 충분히 살펴보시는 게 중요한 시점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여행주로 유명한 노랑풍선입니다. 특히 노랑풍선은 여행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모든 숙박업체를 모아 비교된 가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고다, 마이리얼 트립 등과 같은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 국민 백신 접종이 70% 이상 완료되면 위드 코로나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오늘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의 상승세는 아마 이 기사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70% 이상 완료되고 무조건 시행하는 건 아닙니다. 사망자 수와 중증 환자율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백신 보급률이 80% 이상 된 싱가포르의 경우 확진자는 많지만 사망자는 거의 없습니다. 사망률이 0.1% 정도로 독감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싱가포르는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도 방역을 완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도 이런 모델로 갈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조금씩이지만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여행 가격보다 해외여행 가격이 더 저렴하거나 비슷하기 때문인데요. 사이판 여행 가격은 여행자가 몰려서 최단 기간에 매진되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 여행을 시작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행주가 많은데 그 중에서 노랑풍선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차트에 있습니다. 그럼 차트 보겠습니다. 노랑풍선 일봉 차트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항공주들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부분 여행주, 카지노주들이 움직이는데 오늘 여행주들도 많이 움직였습니다. 노랑풍선도 5%대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차트를 보면 일봉상 이번 달에 9월 14일에 급등이 나온 후로 11선을 딛고 계속 올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거래량이 줄지 않고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 11선을 이탈하지 않고 올려준다면 17,000원대의 저항 라인을 돌파하고 올려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랑풍선 주봉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작년 말부터 올해 중순까지 조금씩 상승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7월 달에 급등이 나온 후로 한번 무상증자로 인해서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추세를 깨지 않고 올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저번 주에 거래량이 많이 나오는 상승으로 인해서 상승 추세로 바꿔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도 10주선을 지지해주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N자형 파동을 보이면서 흐름을 좋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랑풍선 월봉 차트입니다. 차트를 보면 지금 양 패턴을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16,500원에서 17,500원 사이 매물대가 많은 구간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5월선을 딛고 올라오고 있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만약에 올라간다면 양음양 패턴을 보이고 17,500원을 돌파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맞고 떨어진다면 12,500원까지 빠질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겠습니다. 또한 위드 코로나가 늦춰지거나 해외여행이 다시 얼어붙으면 주가도 하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 따라 급등락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는 결국 이겨낸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길게 보면서 천천히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A스토리입니다. A스토리는 미디어 컨텐츠 제작 기업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드라마를 많이 제작했는데요. 시그널과 넷플릭스에서 유명한 킹덤을 제작했습니다. A스토리는 상반기에 사상 최대 이익을 달성했습니다. 매출액은 8,000% 성장했고 영업이익은 45억 원으로 시장 예상치도 상회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하반기에도 안정적인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3분기 10월로 추정되는 지리산 방영을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지현과 주지훈이 주인공인 지리산 방영이 10월 23일 첫 방송이 확정되었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에서 펼쳐지는 레인저들의 의문의 사고를 파헤치는 드라마입니다. 킹덤 작가인 김은희 작가가 참여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A스토리는 또한 넷플릭스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오늘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로 인해서 121선이 완전히 돌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전에 저항 라인으로 작용했던 37,500원 구간을 오늘이나 내일 돌파해 준다면 앞전 고점까지 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A스토리 주봉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작년 말부터 상승했다가 올해 들어서 약간 주춤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0주선을 딛고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지금 이동평균선이 골든크로스를 보였습니다. 또한 이동평균선 위로 캔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흐름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추세를 봤을 때는 아직 하락 추세를 완전히 끝냈다라고 보기에는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만원까지 온 것을 확인한 후에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A스토리 월봉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상 작년 12월 달에 상승한 후로 3만원대의 지지라인을 지켜주면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에 양봉을 보이면서 좋은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올해 초에 지지라인이었던 35,000원 구간을 돌파하고 올라왔습니다. 다시 한번 완벽히 돌파하고 지지해진 모습을 보여준다면 추가 상승 가능성을 기대해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컨텐츠 기업들은 흥행 정도에 따라서 주가도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가 흥행하면 주가도 오르지만 반대로 실패하면 빠르게 하락합니다. 그래서 흥행 결과를 보기보다는 기대감이 있을 때 발 빠르게 정리해 나가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흥행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흥행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하는 건 리스크가 커질 위험이 있습니다. 아직은 한국 증시가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종목도 증시의 추세를 함께 살펴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익절가와 손절가를 짧게 보는 게 좋겠습니다. 혹시 증시가 하락 추세를 계속 이어간다면 비투나 과감한 투자는 지양하길 바라겠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 증시는 다음 주부터 추세를 보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고 같이 잘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지금의 불확실성에서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